아, 거의 범인이 윤곽이 그려졌는데 이 새끼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이거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는 마저 아는데 이 새끼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이제 더 답답해. 예. 결정적인 증거로 한 방 때리려고. 필살기. 필살기죠,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게 그래? 이거 사실 스모킹 건이에요. 여기서 추궁 들어가잖아. 그럼 몰라요. 또 무피권이야. 생각 안 나. 아. 분리할 때면 기절을 해요. 폐 죽여버리고 싶은 심하다. 저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하고 하네. 네. 282회차 대한민국 살인사건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5년도입니다. 꽤 됐네요. 예, 교수님. 2005년 8월 1일. 19년 전. 예, 8월 1일 날 오전입니다. 오전. 여름 한여름이네요. 예, 아유 8월 1일이니까 한여름이죠. 예. 서울 송파구 마천동입니다. 네. 거기에서 거주하던 이제 50대 여성이 네. 자기 친구 김 씨가 있어요. 53세 대신 아마 또 뭐 아마 친구겠죠. 친구겠죠. 그러니까 둘 다 53세겠지. 예. 50대 친구였죠. 53세 김 씨를 만나기 위해서 김 씨 집에 이제 들르게 돼요. 네. 한 동네 살고 있대요, 두 분이. 음. 그 마천동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자주 마주치곤 했는데 아니 웬일인지 최근 며칠째 그 김 씨가 잘 안 보이는 거야. 동네 친구 안 보이면 그 동네 친구가 패턴은 뻔하거든요. 네, 뻔하지. 그 저 주부들끼리 살면 네. 10시경에 어디 나가면 또 저쪽 맞아요. 김 씨도 한 10시경에 어디서 오고 있고 맞아요. 거의 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그런 친구야. 네. 근데 며칠째 친구가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안 보여. 음. 그러니까 그 이제 궁금하잖아.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왜 요즘에 뭐 하길래 뭐 바빠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 근데 예. 또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야. 마침 그 김 씨 집을 지나갈 일이 있어 자기가 그 근처로. 예. 그 가는 길에 아유 그냥 안부도 물을 겸 한번 뭐 왜 이렇게 안 보여 하고 잠깐 들린 거야. 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예, 됐어요. 이해가 되죠? 네, 예. 자, 잠깐 들렸어요. 초인종 눌렀어. 인기척이 전혀 없어. 계속 눌러도 띵동띵동해서. 근데 문을 삐끔이니까 열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 또 김씨 이제 누구 불렀어. 누구누구야 계속 불렀어. 대답 없어. 네. 이렇게 보니까 방 안에는 완전히 소등 상태야. 낮인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야. 근데 문제는 악취야. 도저히 숨도 못 쉴 정도의 어떤 그냥 아주 지독한 뭐 썩는 냄새. 예. 이 악취가 그냥 온 집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진동을 하는 거야. 예. 이거 뭐야? 아무리 여름이라도. 얘는 어디 가고 집을 이렇게 비워놓고 도대체 냄새나게. 뭐를 뭐 생선 대가리나 뭐 이런 거를 안 치우고 어디를 간 거야? 며칠째 비운 거야? 왜 이렇게 막 썩는 데가 나고 난리야?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부엌 쪽에서 생선 썩는 냄새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치워주고 싶었어. 내 친구니까. 너무 냄새 나니까 친구 집에. 그래서 부엌으로 이제 갔어. 부엌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 그 냄새 나는 쪽으로 진행해서 봤더니 한쪽 편에 놓여 있는 커다란 그 비닐봉지가 하나 있어. 비닐봉다리가요. 비닐봉다리가 커다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아우 여기서 냄새 나는구만. 이 좀 치우고 살지 말이야. 그리고 딱 가서 이제 그 비닐봉지를 들여다가 안에를 딱 들여다봤어. 네. 내용물을 보셨구나. 네. 그 안에는 뭔가 꽁꽁 싸맸는데 투명한 저 비닐봉지다 보니까 다 보였어요. 그 안쪽을 들여다. 예.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비명 지르면서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뭘 봤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물건은 사람의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입니다. 다리가요? 다리가 잘린 상태에서 사람의 다리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썩어가는 냄새입니다. 어떻게? 자지러진 거죠. 어떻게. 입은. 어떻게? 어? 뭐 이런 그냥 완전 지르면 그냥 쓰러지겠네. 그냥 뭐 거의 저 혼비백산해 가지고 예. 그냥 나와서 바로 그냥 송파경찰서에다가 신고한 겁니다. 112에. 그 112에서 사람 다리 발견됐다면 살인 사건이에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바로 저 송파경찰서 강력팀으로 하달돼 가지고 네. 과수팀하고 강력팀이 현장 출동했어요. 바로. 그 저기 주인분 다리에 그게? 이제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자, 폭염이잖아요, 그때. 예. 폭염 속에서 다리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 그래도 그 다리를 이제 일단 국과수로 감식을 해요. 네. 감식을 해 하고 네. 긴급 감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하죠. 네. DNA하고 혈액형에서 이제 그 김 씨 인적사항은 금방 뺄 수 있잖아요. 그 네, 집주인. 네. 그래가지고 국과수에서 그 긴급 감식을 해가지고
그 김 씨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예, 확인했더니 김 씨 다리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분 다리였다는 네. 얘기죠. 아유 어떻게. 결국은 그러면 김 씨는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나오면 지금 일단 돌아가셨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는 살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냥 살인 사건도 아니고 토막 살인 사건. 예. 송파 경찰서 발칵 뒤집혔겠죠. 대충 이제 그 부패 진행 상황을 보니까 국과수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살해된 지 7일 내외다. 7일 내외. 예, 7일 내외. 그리고 또 이분이 못 본 것도 없고 한 7일 내외예요. 그리고 맞춰지네요, 그게. 예, 거의 퍼즐이 맞습니다. 네, 네. 7일 내외 네. 본 겁니다. 이제 살인 사건, 토막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웃들 상대로 이제 뭐 최종 그 목격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봐요. 탐문해야죠, 일단. 이 김 씨가 실제로 가장 마지막에 생존해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를 네. 이제 확인하려면 예. 이웃 주민들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종 목격 시간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7월 27일 그러니까 약 5일 전부터 김 씨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7월 27일 마지막으로 본 건 7월 27일이에요. 이런 게 이웃집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부패 정도가 좀 빨랐던 거네요.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7일 정도 나온 거. 7일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뭐 그건 뭐 명확하진 않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살인 사건이고요. 바로 수사 이제 뭐 이건 뭐 난리 났겠죠. 진짜 골치 아프다 이거. 이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죠. 예, 예. 단순 살인 사건이면 사람 살해하고 가문구만이에요. 네. 이 다리를 잘라서 놨다. 그리고 시신의 다른 부위는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나머지는 샅샅이 없는데. 다 뒤졌는데도 예. 다리만 한 짝, 오른쪽 다리 한쪽만 그 부엌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잔인한 형태의 살인 사건이라면 이거는 원한 내지는 치정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예. 가장 그래도 또 원한하고 치정 두 개를 갖다 놓고 토막을 꼭 대입을 한다면 원한보다는 치정이 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치정이 더 높아요. 여기서. 더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대체로 치정이 토막살인이 더 많습니다. 치정이. 예.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범행의 잔인성도 치정이 압도적으로 높지 그렇긴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치정이 예.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치정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를 둔 겁니다. 이제 경찰이 뭐 처음에 어떤 수사 방향을 설정할 때는 네. 보다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두고 수사하면서 떨어가는 형태로 하니까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찾지도 못하고. 예. 자, 그러면 그 집안에서 없어진 물건은 뭐가 있을까를 그렇죠.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주인이 없으니까. 왜 주인이 없으니까. 없어졌는데 어떡하러. 주인이 없으니까 그거는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또 단순하게 대입을 해보면 강도살인 같은 경우는 죽여서 구태여 시신 가지고 가고 조각 남겨놓은 없죠. 이유도 없어요. 예, 맞아요. 하고 나 도망가면 그만이지. 예, 예. 그러면 강도살인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역시 치정 쪽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치정이나 원한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근거를 그 기초로 해서 네. 치정 쪽에 보다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네, 네. 8월 2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네. 8월 1일 날 오전에 발견했으니까 네. 8월 2일 날 다음 날 수사가 막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여성의 신원수배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이 신원수배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그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전국에 배포하지 않아도 네. 경찰 내부망에서는 자체적으로 네. 변사자 시신 뭐 이 그 발견 뭐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떠요. 네, 네. 실시간으로. 일보로 뜨죠. 경찰끼리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방 이게 그 연결이 된 것 같은데 8월 2일 날 네. 여긴 송파잖아요. 네. 경기도 광주시 바로 옆이네요. 예 퇴촌면 소재 팔당댐 팔당댐 상류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광주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갔겠죠. 광주로. 예. 또 광주요? 여성으로 추정되는 왼쪽 다리하고 네. 골반 골반. 오. 그리고 장기의 일부 이게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팔당댐 상류 쪽에서 동동 떠댕긴다는 그거를 발견했다는 이 제보가 예, 예. 들어와서 광주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송파에다 바로 조인해서 연락해 준 거예요.
이 완전 혹시 보내잖아요. 오른쪽 다리 발견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저 팔당 때문에 떠 있는 거 왼쪽 다리다. 네. 골반하고 그 장기 일부다. 네. 요게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오 하고 광주서에서 송파로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받아다가 즉시 국과수에 이제 감시 의뢰를 한 거예요. 감정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같은 사람입니다. 그 거기까지 그 모시 끌고 왔다는 얘기네 시신. 그러니까 이동한 거죠 이게. 이거는 범인이 그 김씨 53세 김씨 그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토막을 내 가지고 여기저기 흩뿌리면서 증거인멸을 그렇게 시도한 되네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맞아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보다 예, 높지요. 높아지네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면식범 아니면 구태여 시신 아무도 모르는 데다 감출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아마 당장은 염 교수님 금방 이제 아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저기 흩뿌릴 정도면 그거 구태여 그거를 집에 다 부엌에다가 다리 놔두고 갈 이유가 있나? 이 생각 지금 금방 하셨죠? 네. 까먹은 겁니다. 까먹은 거예요. 예. 그런 게 맞아요. 그 자식이 여기저기 봉투에다 담다가 예. 까먹은 겁니다. 너무 그 다리를. 많이 분해를 하면 네.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흘린 겁니다. 책 교과서에 사실은. 나와요. 예, 예. 자, 이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초에 설정한 것처럼 치정일 개연성이 더 높습니다. 동자 이러려면 사망한 김 씨의 생전의 어떤 동선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최후 동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인을 상대로 해갖고 생전에 이제 이 사람 행적 쭉 찾아보는데 뭐 기타 뭐 크게 특이한 사항은 발견이 안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렇지만 최초 시신 발견자도 조사 엄청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그 경찰들이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지만 수사의 어떤 그 기본이 그렇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본인이 범행해놓고 신고하는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뭐 물론 뭐 이분 같은 경우 특별히 이상하게 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알리바이도 캐보는 게 맞아요. 그분도 조사해보고. 그러고 이제 통화내역 조회는 그게 제일 당연히 중요하죠, 통화내역. 사망하신 예, 분의 예, 통화내역 예. 조회를 내가지고 최근 여러 개일 거 아닙니까 통화가 네, 예. 가장 최근 통화자를 이제 우선순위로 선정해가지고 수사를 해요. 이제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최근 통화자가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봤더니 중년의 여성이에요. 여자분이고요. 중년의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 김 씨 어떻게 알고 있으며 네, 왜 네, 그분하고 예, 예. 통화를 예. 하셨나요? 예. 근데 그 이제 최근에 통화한 그 여성분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여성이야. 아, 레스토랑이요? 근데 왜 이 사망한 김 씨가 레스토랑 운영자 중년의 여성하고 통화했을까? 서로 알고 지내는 걸까? 네. 그래서 이제 김 씨 아세요? 예. 또 최근에 통화한 적이 있던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나요?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레스토랑 운영하는 이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그 레스토랑을 판다고 내놨거든요. 아, 내놨고. 그 연락을 부동산으로부터 그 사망한 김 씨가 받았는지 네. 부동산업자하고 그분이 소개를 해서 우리 거를 인수를 하겠다고 내 레스토랑을 인수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통화도 했고요. 네. 그리고 만난 적도 있어요.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잘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건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럼 몇 번이나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몇 번 만났어요? 한두 번은 아니에요. 한두 번 정도는 아무래도 금방 덥석사지는 않잖아. 그래서 자꾸 가서 보고 만나고 가서 얘기 보기도 들어보고, 하고 예, 그래서 매출도 한 들어보고 서너 번 이제. 만난 것 예, 같습니다. 사업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고요. 뭐 특별한 어떤 이 사람들의 인연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물건이죠, 그것도. 네, 예. 그거 보러 왔을 때 혼자 왔던가요, 그 김 씨? 그게 중요해요. 그 여성? 예, 예, 예. 그때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왔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부동산 중개인도 왔고요. 네. 당연히 왔겠지. 그 사람이 소개하는 거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김 씨, 사망한 김 씨도 왔고요. 예. 근데 그 사람 말고요. 그 김 씨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하고 같이 셋이서 그 부동산 중개인 저 사망한 김 씨 그때 남자도 하나 같이 셋이 왔었대 처음에는 물건 보러.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올 때는
이 부동산 중개인은 빠지고 남자하고 그 사망한 김 씨가 둘이 온 적도 한 2번 있다는 거야. 아. 이때 그 어떤 남자랑 같이 왔을 때 예. 그래서 경찰이 그동안 쭉 뽑았던 김 씨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예. 남자들을 사진을 전부 다 도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요. 네. 레스토랑 주인한테. 이분인가요? 네. 이분인가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럼 뭐 도깨비야. 그 남자 중에는 김 씨 주변에 있다고 경찰이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모집한 수집한 그 남자들 사진 다 뽑았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레스토랑 주인이 아니래.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김 씨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아닌 거예요. 네네네. 야 이거 답답한. 경찰이 더 답답해진 거야. 이런 경우에. 그렇죠. 찾긴 찾아야죠. 이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김 씨 이 남자를 만나야 돼. 중요 인물인데. 이거 중요 인물이야. 예. 적어도 이 김 씨하고 마지막 접촉자는 그 남자일 가능성이 많아. 바꿔서 얘기하면 살인 사건에서 마지막 접촉자라는 얘기는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본 놈은 나 죽인 놈이잖아. 네.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경찰이 꼭 찾아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그거 찾기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형사들은. 김 씨하고 뭐 구멍가게에서 만나고 무슨 소주를 한잔한 남자가 있다더라. 탐문에서 들리면 그 남자 인적사항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뽑아. 또 들고 가 레스토랑 주인한테 보여줘. 아니에요. 김새 지워. 또 계속 김 씨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남자들은 계속 주워가지고 주사 날르는 거에 계속 사진 도출해서. 아유, 다 떨리겠네. 레스토랑 주인도 귀찮을 정도로 예, 가는 거지. 그렇죠. 짜증이 나지 레스토랑 주인도. 어쩔 수 없지 뭐 상황.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럼 이제 레스토랑 주인한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때마다. 아 그래요. 뭐 그분이 좋아하는 뭐 꽃이라도 여성분들 꽃 사다 주니까 무지하게 좋아하더라. 수사할 때 있잖아요. 탐문수사 엄청나게 귀찮게 하려고 맘먹으면 그냥 활짝 핀 그 꽃 같은 거 갖다 줘야 돼요. 아유 사장님 꽃같이 이쁘신데 이 꽃 저희가 꽃 사왔습니다. 늘 귀찮게 죄송해요. 그러면 뭐 이런 걸 사오셨어요. 하는데 입이 해벌쩍 벌어져요. 여성분들한테 탐문 수사할 때 협조 많이 받으려면 꽃 사다 줘라. 이건 내 경험이에요, 경험. 네, 네. 후배 형사들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진짜 좋아합니다. 아마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계속 남자들 확인해야 그거 되니까. 날라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죽을 마신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형사들은 계속해서 김 씨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남자 사진 대조하러 가고 이게 이제 시간이 한없이 흘러갔어요. 아유 어떻게. 근데 계속 아니에요. 형사들 미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대조를 하러 갔는데 형사가 지쳤어. 에휴 이제 김이 새. 오늘도 가나마나 뭐 보나마나 또 꽝이겠지. 뭐. 네. 너무 이제 갈수록 멀어진 사람들만 수집해 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처음에 그래서 지금 금방 멀어지셔야 만나는 돼. 사람들 막 수집해서 갔을 때가 예. 기대가 있는 거지. 네. 건너에서 어렵게 아래는 남자들 찾아가지고 가는 거는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새 가지고 갔는데 그럼 이제 대조하면서 저 봐주시죠. 딱 보는 순간 역시 아니에요 하는. 김새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순간 형사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어. 이건 안 물어봤어. 그 김 씨하고 그 사망한 김 씨하고 그 만났을 때 네. 그때 레스토랑 인수인계 관계로 만날 때 혹시 뭐 특별한 상황 있었던 거 혹시 있었나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특별한 상황. 혹시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그런 그 매매 관계 때문에 만났을 때 또 그런 것 현상도 있잖아. 네. 그거는 물어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피조사자는요 형사가 묻지 않으면 미리 이야기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형사가 잘 물어봐야지 맞아요. 주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 질문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탐문할 때. 네. 그러나 그분이 식상하지 않고 감정 안 상하고 속상하지 않게 물어보는 네. 기법이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참 몇 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 만나셨는데 혹시 이거 좀 특이한 상황이 그때 좀 뭐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하고 그냥 툭 기대 없이 던진 얘기. 형사가. 예. 그랬더니 그 레스토랑 운영자 그 여성이 하나 있어요 하나.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뭐 특이한 거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라도 뭐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래관계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든지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해요. 깜짝 놀랐어. 그 뭡니까? 이 형사 눈이 번쩍했지. 뭐예요 그게? 물어봤더니 네. 그 레스토랑을 팔고 사고 어쩌고 한다고 할 때 그 즈음에 네. 그 즈음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자기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내가 예.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레스토랑 인수인계 문제를 저한테 꺼내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수를 하기로 한 김 씨, 네. 이 지금 사망한 김 씨, 네. 김 씨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면서요. 그 남자가 네. 저한테 전화해서 그 인수하기로 한 쪽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김 씨가.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인수계약을 좀 미루게 됐어요. 이렇게 남자가 전화를 했더라는 거야. 자기는 이제 만나서 돈 받고 인수인계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그것도 이제 김씨 휴대폰으로 왔대. 그 사망한 김씨 휴대폰으로 김씨 휴대폰으로. 여성 휴대폰으로. 그 남자가 전화를 걸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픈 바람에 인수하는 거를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수받는 그 레스토랑 주인 입장에서는 같이 오던 그 남자일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게 보겠네. 그래서 바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혹시 계약할 때 같이 왔던 아저씨세요 지금? 네. 이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황급히 그냥 대답도 없이 얼른 전화 끊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가 전화한 거잖아. 그렇지. 전화도 그 여자. 이거를 안 들었으면 형사가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 남자 찾아야 돼. 파우작 될 뻔했네.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 남자는 사실 꼭 찾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찾고는 있었지만 네. 성의는 덜 들어갔겠지.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범인으로 거의 추정되다시피 하니까 그러네요. 형사들이 이제 눈이 시퍼래졌지. 이놈 꼭 찾아. 이거 맞아 이거. 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유력하네. 이제 완전 유력한 거지. 네. 야, 이제 이 형사들이 여기서 이제 바짝 긴장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유출을 해봐서 형사들이. 그렇다면 그 남자는 같이 인수인계를 하러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친한 사이고 친한 거죠. 가까운 사이인데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왜 김씨 그 여성을 죽였을까? 그럼 이유가 뭘까? 추정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돈이다. 네. 레스토랑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그 돈에 대한 욕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레스토랑 인수할 때는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니까. 이 형사들이 그렇게 유출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이 남자가 가까운 여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자의 돈이 필요한 거다. 네. 돈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네, 네. 인수대금이. 예. 이건 이제 형사들이 이제 상상의 나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는 추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딱 이건 이유는 뻔하다. 요거 인수대금을 노린 거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 그러면 인수대금을 이놈이 먹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도 확인해야겠네. 그래서 바로 이 사망한 김 씨의 금융거래 내역 요거를 전부 다 대조 뽑아요. 압수수색영장 다 해가지고 뽑아요. 네. 그랬더니 나오는 게 7월 27일 날 김 씨가 인수대금 7,4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기록이 나와요. 7,400. 돈도 많아요. 그러면 이 돈 욕심 때문에 이 새끼가 죽였을 수도 있다. 이놈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월 27일 날 인수대금으로 7,400 뽑았고 8월 1일 날 시신 발견했잖아.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하는 면식범 즉 말하면 그 남자가 범인이다.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렀어요 경찰은. 네. 자 그다음에 그 레스토랑 주인한테 이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인수 늦게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경찰이 알아볼 필요가 있지. 병원 입원 기록 김 씨가. 예. 그래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전부 뽑아봤어요. 그 의료보험공단 가가지고요. 그 김복준 이름하고 주민등록부 때리면 나와요. 진료 기록 쫙 떠요. 그냥 전국에서 받은 거 예. 했더니 없어 입원 기록. 그러면 그 남자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네. 그러면 이놈이 더더군다나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야 이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이때부터 이런 게 더 답답해요. 네. 거의 범인이 윤곽이 그려졌는데 이 새끼가 누군지를 모르게 이거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하나씩 알아가면서 범인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나아요. 덜 피곤해. 네. 근데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왔어. 요놈 마저 하는데 이 새끼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이제 더 답답해. 네. 이제 이 케이스야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송파서 고생 많이 했더라고. 이거는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건 범인일 가능성이 90% 이상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출을 했냐면 경찰이 아까
돈 때문에다. 그 남자라면 돈 때문에 인수대금 그 돈 때문에 그렇다. 돈은 얼마 실제로 찾았는지 확인해 보자 했더니 27일 날 7,400을 찾았다. 그럼 돈 확실하다. 입원 안 한 거 보니까 거짓말한 거 보니까 이 맞아요.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건 꼭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요 자식이 범행일자는 돈을 인출한 날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유출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네요. 돈 7,400 찾는 걸 알았을 거라고. 네, 네. 그러면 알았으면 그 돈 욕심이 있다면 오래 안 끌어.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 돈 주고 계약하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 시켜놓고 그날 뺏어야 되거든. 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범행일자는 은행에서 김 씨가 이 7,400만 원을 인출한 날 해먹었을 이놈이 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네. 더 높아.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 그 돈이 인수대금으로 인출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는 또 그 남자밖에 없어. 그렇죠. 그 남자밖에는 예, 없어. 예, 예, 주변에. 예.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이라면 김씨 통화 내역 중에 있다. 또 근데 여기까지 미쳤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리라는 게 묘하죠. 예, 예, 예. 이거 연결해가는 과정이. 네, 네. 자주 그쵸? 통화했겠지. 그리고 네. 이거는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이면 통화 내역 속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견을 못한 거다. 네. 최신 순으로 찾아갖고 레스토랑 주인만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 앞전까지 깊숙이는 지금 못 올라갔어요. 네. 그 중에서 남자들 사진은 또 나름대로 뽑았지만 뭐 이건 분명히 통화 내역에 있다. 그래서 통화 내역을 다시 전수조사 들어. 아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네. 그래서 비교적 빈번하게 통화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남자를. 남자 하나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빈번하게 통화했던 사람을 또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걸 들고 레스토랑 주인을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 네. 들려줘요. 네. 이 목소리예요? 전화 통화한 네. 사람. 네. 아니에요. 그 사람 목소리 이렇게 아니에요. 또 와. 그런 식으로 빈번히 통화한 사람을 한참 통화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남자들만 또 뽑아가지고 빈번히 통화한 사람. 대단하네. 진짜. 그래서 다 녹음해가지고 와서 계속 목소리 대조를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해요. 그러던 중에 유일하게 계속 빈번히 했던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꽝을 쳐서 이제 한두 번 한 사람들.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보면 참 의도적이었는데 7월 29일 날 오전에 김씨 휴대폰으로 이제 저 레스토랑 주인하고 통화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 목소리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수백 번을 들었대요. 수백 번을요. 경찰이 통화한 그 목소리 대조가 필요해서 뭐 약간 굵은 목소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갖다 놓고 계속 이제 하고 또 자기들이 전화 통화해가지고 녹음한 거 하고 이렇게 대조하느라고 형사들이 밤새가면서 수백 번을 들어도 자기들이 봐도 비슷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주 통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시작했어. 자주 빈번 통화하는데 다 꽝 쳤어. 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자주 통화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씩 추리다 보니까 그 중에 형사가 통화를 하고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레스토랑 주인이 얘기했던 말로 표현했던 목소리하고 비교적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딱 떠. 누구야? 형사들은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갖고 이제 네. 형사 지가 들은 녹음한 목소리하고 레스토랑 주인이 얘기한 목소리하고 이거 대조해보니까 요게 비슷해 요게. 요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땡땡이라는 사람이야. 박씨요. 그 당시에 56세의 택시기사야. 요거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비슷해. 요 목소리가 비슷해.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은밀히 좀 알아봤어. 서로 이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레스토랑 주인한테 바로 물어보면 목소리가 같으니까 이 사람 맞아요 해도 좋지만 또 형사들은 그거 못 믿어. 또 그 얘기했다가 레스토랑 주인이 딴 데다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남자 귀에 들어가면 내뛸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범인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들이 간접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레스토랑 주인한테 목소리 대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 내사부터 해요. 내사부터요. 이 사람 내사부터 해요. 자 우선 내사를 했어요. 네. 아내 아들이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장이에요. 유부남이고. 택시 기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택시 회사 쪽에 살짝 가서 평판을 좀 물어봤어요. 평판은 아주 좋아요. 회사 택시 기사신데 평판 좋다는 얘기죠. 네. 직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좋으니까 이 사람 아닐 가능성이 있네.
이제 이런 와중에 저쪽 팀에서 네. 사망한 김 씨가 옛날에 다방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 다방을 다방을. 분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다방 종업원들을 또 상대로 한 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 종업원하고 또 얽혀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그럴 수 아니가지고. 있네요. 예. 이쪽 팀에서는 그거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다방 종업원들 진술을 쭉 그 이쪽에서 들었어. 이쪽 팀에서. 네. 그 이쪽 팀에서 들었는데 그쪽 팀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쪽 팀에서 지금 이 남자 잡고 있는 팀 따로 있잖아. 네. 그리고 이제 다방 팀이 있고. 네. 근데 이쪽 팀에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방을 했었다는 이 종업원들 진술 내용에 지금 우리가 찾은 그 뭐 박 씨. 비슷한 박 씨 있잖아. 예, 목소리 예, 택시기사. 택시기사, 예. 이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네. 시원하네. 종업원들이 그 우리 사장님, 여사장님, 김 사장님이 그 당시에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가 하나 있어요. 내연 관계다. 그 남자가 택시기사 박 씨예요. 네. 요런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요, 그분이 택시기사지만 돈도 많이 보태줬어요. 우리 저 김 사장님한테. 예. 요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수사회의에 돼. 그 여기서 남자 연락이 찾으면서 박 씨를 찾다가 택시기사고 집안도 멀쩡하다니까 꽝 찼다고 털었는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관계가 있었던 거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고리가. 네. 어메 이거 맞다. 채권 채무 관계도 있다. 돈도 빌려줬다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연 관계였었어. 그것도 막 택시기사하고 사진 바로 도출했어요. 사진을 바로 도출해가지고 대조작업을 해요. 예. 자, 먼저 어디로 갔냐면 레스토랑 주인보다도 그 레스토랑을 소개한 송파구 부동산 중개사부터 쫓아갔어. 중개사 만나봤으니까 그 남자를. 쫓아가갖고 예. 박 씨 사진 보여줬어. 네. 그때 레스토랑 보러 갈 때 이 남자 왔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봤습니다 이 사람. 김 씨가 데리고 온 남자예요. 맞다. 오케이. 거기서 바로 들고 또 이제 레스토랑 주인한테 갔어. 그때 전화 통화했던 사람 목소리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이 남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간 놈은 분명히 이건 박 씨야. 이게 범인일 가능성이. 자, 그래서 또 그 녹음한 거 있잖아요. 네. 그때서 레스토랑 주인한테 들려줘요. 맞냐고요? 이 목소리 맞아요? 딱 들려줘요. 네. 자, 거짓말 했잖아요. 입원해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던 사람. 그 사람 맞냐고 그랬더니 맞아요. 레스토랑 주인이 목소리 딱 알아들어. 거의 딱 맞춰졌네 그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또 있죠. 유추해야 될 게. 아니 그냥 죽이고 돈 뺏어가면 되지. 네. 구태여 또 그 지가 사람 죽여놓고 그 레스토랑 주인한테 아이고 병원에 입원해서 인수 못해 하고 고지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 박 씨가. 찾을까봐. 그렇지.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네. 찾으면 수사가 바로 개시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락이 안 되는데.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딜레이 시키려고. 레스토랑 주인한테 계약 해지돼 버리면 레스토랑 주인이 김 씨 찾을 일이 없잖아. 즉 말하면 레스토랑 주인이 계약까지 해놓고 계속 계약 날짜 됐는데도 안 오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당신이 소개한 사람이 계약까지 해놓고 지금 잔금도 안 주고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김 씨한테 계속 전화를 해볼 거 아니야. 네. 죽은 김 씨한테. 머리카락. 근데 김 씨가 계속 안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수사 개시될까 봐 그걸 머리 쓴 거예요. 박가희 놈이. 엄청 싸네 머리. 머리 써가지고 미리 아파갖고 쓰러져서 예.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사진 보고 목소리 대조해서 이 박가가 범인인 게 딱 나왔어. 중개업자하고 어쨌든 저 레스토랑 사장은 다 맞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 제대로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따야겠네. 자 따야죠. 바로 이제 모든 정황이 이거 박 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조회를 했더니 그 운행 지점이 송파구 가락동에. 이거는 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송파구 가락동으로 가가지고 일하고 있던 그 박 씨를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요 경찰서로. 아이고. 자, 당신하고 죽은 김 씨하고 어떤 관계예요? 내연 관계? 내연 관계라고 저 다방 종업원들은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아는 사이래. 아는 사이다. 어떤 관계예요? 아는 사이. 아니 당신이 내연 관계라는데 그 당시 저 종업원들 다방 종업원들이 뭐 당신이 돈도 빌려주고 맨날 그 다방에 자주 와서도 살다시피 했다며. 네. 다 아는데 무슨 아는 관계야 내연 관계지. 이건 이제 빈정거리면서 약 올릴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약 올리면 쫄래면 헛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말이야. 내식이야. 교수님 그렇게 하세요?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입만 열으면 거짓말 안 해.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구만. 막 이제 이래가면서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약 올라야지 얼떨결에 막 말도 튀나오거든. 네. 이제 자기는 뭐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이요. 계속 뻗대는 거야. 근데 만만치 않더래요. 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만만치 않더래요. 딱 앉혀놓고요. 용의자 딱 앞에 데려다 놓고 딱 앉아서 눈빛 보고 시작하잖아요. 한 2~3분 후면 그 사람 성향 바로 나와요. 아 이거 험난하다. 험난하다. 야 얘 이거 금방 털겠네. 우리말로 아유 이거 금방 털겠네. 이게 금방 나오거든요. 견적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 만만치 않더래요. 야 피곤하다. 그냥 아는 사이라고 뻑뻑 우기고 무슨 내연입니까? 내가 처자식이 다 있고 한데 무슨 내연입니까? 막 아각대고 그래서 결국 딱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김씨 죽은 건 아셔? 네. 그러면서 이제 얼굴 표정 딱 살펴보는 거지. 놀라는 척하면서 왜 죽어요? 그 여사가 왜 죽어요? 막 이랬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래요? 당신이 유력한 용의자인데 왜 모를까? 네. 희한하네. 이제 자, 쭉 얘기하겠지. 당신이 거짓말했지. 입원해서 인수 못한다며. 네. 그날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내 수사랑 주인한테 당신이 전화했잖아. 죽은 김 씨 휴대폰으로. 네네. 안 했대. 다 그냥 배짜에 안 했대. 예. 당신 목소리 그대로 녹음한 거. 이제 자 당신 우리하고 통화할 때 녹음본 요거 들려줬거든. 거기 네. 부동산 그 중개사도 듣고 이제 내 수사랑 주인도 들었거든. 똑같아 다 당신 목소리래. 증거 있냐고 목소리에 증거 있냐고. 그 사람들이 잘못 들었겠죠. 사람이 귀가 다 다른데. 그 말도 뭐 일리는 있고. 그거 사실은 증거 없어. 그 말도 일리는 있고. 그거는 증거 없거든요. 그러면서 뻑뻑 우겨.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그런 걸로 자꾸 추궁하는 이유는 네.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동의받고 택시 깔라고. 일단 택시를 열어봐야 되니까. 운행하는 그래? 택시를. 당신이 지금 저 여러 사람 귀라서 저 사람마다 듣는 게 다 다르다고? 그렇지, 그래 좋아. 당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네. 그럼 좋아. 당신 떳떳하다면 당신 택시 좀 옵시다. 네네. 이거는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 동의받고 한 거예요? 동의 받으려고 앞에 포석 먼저 깔은 거거든. 막 영장 청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동의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동의 받고 택시를 뒤진 결과 뒷좌석에서 분리돼 있는 네. 배터리하고 분리돼 있는 휴대폰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휴대폰이. 근데 그 휴대폰은 이제 사망한 김 씨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죠. 배터리를 껴야 돼. 배터리 없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이게 김 씨의 휴대폰일까 아닐까 뭐 이러는 과정에서 트렁크도 뒤졌는데 트렁크 그 뒤편에 트렁크도 바닥 깔개가 있잖아요. 네. 깔개 틈 사이 밑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배터리가. 그거 결합을 시켜봤어. 그래 맞아요. 딱 맞는 거요. 같은 기종이네 그럼. 예. 그리고 딱 켜니까 그럼 누구 거요? 김 씨의 김씨 거요. 사망한 김 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가 먼저 확인을 했대요. 그게. 네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찾은 거 놔두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거 누구 거냐고 자꾸 물어봤어. 이거 누구 거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택시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손님이 두고 내린 거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배터리 찾은 거 모르고. 네. 그래서 그때 형사가 주머니에 딱 꺼내갖고 이 배터리는 여기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조립해. 네. 깜짝 놀래. 이제 그 순간을 이제 포착을 하는 거야. 그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딱 맞는데 이게 김씨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이게 배터리는 뒤에 트렁크에서 발견이 될까? 참 환장한다. 기사 입장에서 빼덕도 다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때 뭐래요? 저 핸드폰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깔 수가 없잖아. 네. 사실은요. 그 김 씨가 나한테 맡긴 거예요. 휴대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휴대폰 나한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전화와 관련된 거는 다 무비권 행사. 그때 말 안 해요. 네. 뚫렸구나. 그냥 그 여자가 맡긴 거라고만 얘기하고 왜 그러면 배터리가 분리돼가고 본체는 뒷좌석에 있고 배터리는 트렁크 속에 있냐. 그렇죠. 이거 경찰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물어봤겠어. 나 네네. 같으면 야 이 새끼 말이 되냐? 너는 보관 따로 하냐 자식아? 내가 막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무비권 행사.
자우지간 그 여자가 나한테 맡긴 거니까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와중에 차 내에서 그 집 열쇠가 하나 나왔어요. 집 열쇠 뭉치가. 네. 뭐 일반적으로 그냥 흘릴 수 있는데 형사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 열쇠 뭉치. 그거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있는데 휴대폰도 기종마다 달라서 충전기가 다 달라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네, 그 당시에 맞아요. 그 충전기도 발견을 하고 뭐 이거 뭉치도 발견했어요. 이건 이제 그 발견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물어봤더니 그것도 난 몰라요 누구 건지. 모른데.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 가서 형사가 저 열쇠 뭉치 들고 와갖고 네. 김씨 집에 가서 다 열어봤어. 수십 개였대요. 네. 그거 다 열어봤어. 그거 딱 맞아 현관문에. 그럼 지키 김씨 거요. 지키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 그 새끼가 집 키도 갖고 나온 거야. 왜? 죽여놓고 잠그고 나오느라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가 또 들락거리는 하고 시신을 한 번에 못 날른 거예요. 그렇죠, 예. 들락거리는 하고 예, 조금씩 조금씩 갖다 뿌렸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갖고 나와서 갖고 있다가 그 택시 안에 뒀던 거예요. 이거를 형사가 들고 와서 하나하나 다 열어봐갖고 부합되는 그거를 찾았어요. 이 집 열쇠라는 걸. 집 열쇠까지. 휴대폰도 충전기도 그 정품이래요. 그거. 충전기도요? 김씨 사망한 김씨한테 휴대폰 살 때 지급되는 충전기래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빼도 박도 못하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도 누구 건지 모른다고 그랬다가 야인마 이거 현관 가서 열어보니까 다 맞고 충전기도 이 새끼 정품으로 같이 나간 거야. 일련 번호까지 똑같아 이 새끼야. 그렇게 따졌더니 뒤늦게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한테 맡겨서 맡아둔 거예요. 또 말 왜 맞고. 다 맡겨? 아까 휴대폰도 맡겼다고 그랬잖아. 요것도 맡겨준 거래. 집기도 맡기고. 이게 맡겨준 거래 자기한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또 추궁 들어가잖아. 그럼 몰라요. 또 무비권이야. 생각 안 나. 정말 이거 패 죽여버리고 싶은 저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또 택시 안에서 그 레스토랑 매매 계약서 4번 같은 것도 차 내에서 발견. 매매 계약서까지 나왔어요. 네, 매매 계약서 4번 다 가지고 있었네 여자분. 이 새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거 이제 발견한 거예요. 예. 그것도 아주 은밀히 숨겨놓은 그 틈에서 다 찾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수색할 때도 굉장히 방해될 때요. 그 어떤 그 사물함 공간 있잖아. 네. 이거는 내 개인 공간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압수영장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한참 저 설득도 하고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 저 서류가 발견된 부분은 한참 설득해가지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열쇠 열어보고 충전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확신 가지고 경찰이 이 새끼가 동의하거나 말거나 확 부셔가지고 이제 거기 열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본인이 할 수 없이 동의해가지고 이제 꺼낸 거고요. 자, 이제는 거의 범인은 확실한데 입증해야 되는 게 딱 하나야.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날짜가 7월 27일이에요. 네, 현금 27일 로 인출한 예, 날. 맞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현금을 인출한 날에 바가의 행적이 명확하게 그 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집안에서 그게 뭐 입증이 했다고 안 되면 이런 정황만 갖고는 네. 직접 죽였다는 저 증거는 아니니까. 알리바이 안 깨지지. 직접 죽인 증거는 안 되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 훔쳐 갖고 나왔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렇죠. 누가 죽이고 갔는데 내가 그 열쇠 갖고 나왔다. 네. 뭐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죽인 걸로 추정되는 7월 27일 날 이 바가의 동선을 이제 명확하게 뽑는 게 중요해요. 그날이 범행일로 추정하니까. 네. 그래서 행적 추궁을 했어요. 너 7월 27일 날 네 동선대 하루. 그랬더니 나 그날 춘천에 대리 기사로 일하러 갔다 왔다. 춘천에. 이렇게 얼떨결에 딱 됐어요 이놈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한 거야? 그냥 이놈이 7월 27일 날 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네. 허를 찔린 거야 허를. 이게 그 뭐 그날 한 거를 뭐를 대긴 대야 되는데 네. 서울시내에서 운행했다고 하면 타고메타에 다 나오잖아. 다 나오지. 그러니까 예. 그거를 대서는 안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얼떨결에 대리기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춘천에 대리기사. 근데 춘천 얘기는 맞아요. 춘천 쪽으로도 흩뿌리로 갔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나 대리기사로 갔으면 대리로 고용한 놈이 나와야 되잖아. 그건 못 되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운행했습니다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거든. 네. 타고메타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로 춘천에 갔다고 얘기를 한 건데 춘천 그쪽으로 간 건 맞아. 네. 뿌리로 갔으니까. 행적까지는 비슷한데 다만 대리로 고용한 사람은 못 된 거예요. 없으니까.
크게 나와야 대리가. 그래서 거짓말이 된 거지. 딱 떨어지게 그게 걸린 뚫렸구나 거지. 이제.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이 새끼 범인이지. 네, 안 간다. 볼 것도 없지. 그리고 이제 그 열은 데서 네. 꽥꽥거리거나 말거나 솔직히 말씀드려 뜯은 것 같습니다. 확 그냥. 예? 거기서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나왔어요. 그때 수표쓸 때죠. 예. 수표가 한 장이 나왔어요. 10만 원짜리. 예. 그래서 그 수표를 이제 경찰이 의뢰를 냈어요. 은행 쪽에다가. 예. 그 증말하면 김 씨가 7,400만 원을 찾을 때 그 돈의 일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했더니 한참 뒤에 이제 회보가 왔어요. 이게 늦어요. 은행 쪽에서 금방. 예. 한참 뒤에 회보가 왔는데 그 돈의 일부입니다. 사망한 김 씨가 7,400만 원 찾는 그 과정에서 그때 발행된 수표 중에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핸드폰 나왔지, 충전기 나왔지, 10만 원짜리 번호 추적됐지, 매매 계약서 나왔지. 다 나왔네. 게임 끝난 거예요. 열쇠 권. 오, 이것만 해도 뭐 못 빠져나가네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있어요. 뭐 있어요? 7,400만 원을 뺏어간 게 목적이라면 네. 얘가 7,400만 원을 뺏은 거를 또 차지해야지 완벽한 증거. 그렇지, 10만 원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10만 원만 갖고 또 다른 핑계 댈 수 있잖아. 예, 그 집에 갔더니 누가 죽여놔가지고 돈은 얼마 있길래 내가 그 중에서 몇 푼 가져온 것 뿐입니다 하고 깔 수 있으니까 난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내가 죽인 걸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까면 또 안 되잖아요. 피곤해지니까. 예, 이거 뭐 10만 원짜리 수표 받았다고 야 이 시계 너 범이냐 하고 그 기소 못해요. 안 되지. 그 7,400을 찾아야 돼요. 네. 돈이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7,400만 원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요놈 뭐 택시에서부터 집에까지 가서 싹 다 뒤졌어요. 또 이놈 통장도 싹 다 뒤졌어요. 계좌까지요. 예, 그런데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 이거는 그러면 지 걸로 직접 직계 거로 안 한 거일 수도 있겠다. 이건 막내 형사가 착안했다고 그러더라고. 부인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다 저 부인 뭐 이런 사람들 다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 새끼 7,400이고 안 나오면 골치 아픈데 그랬더니 막내 형사가 아니 친구 걸로 빌려서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범인이라면 친구 거 안 쓰, 우리 가족 직계 가지고 안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외형 처남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다. 이게 막내도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박가하고 연관돼 있는 그 금융계좌 모두 찾기 이제 이거를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7일 이제 그 범행 그 추정일자 27일, 28일, 29일부터 시작해서 8월 1일까지 거래 내역 일차를 싹 다 뽑아요. 그 박 씨 아내에서부터 아내의 그 처남까지 전 가족 계좌를 전부 다 조사. 방대하다. 27, 28, 29, 8월 1일까지 계좌. 아내 주변 친인척까지 싹 다 계좌를 까는 거. 이거 영장도 잘 안 나오고요. 또 은행에다 이거 보내면 짜증 엄청 내요. 광범위하게 하는 거 참. 그랬더니 결과 어떤 게 나오냐면 7월 28일, 27일을 범행일자로 추정하잖아요. 7월 28일 날 박 씨 처남의 계좌에 7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와요. 오, 딱 떨어지네. 처남 그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딱 가지고 가서 뽑았지.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딱 들고 가서 엄마 7천. 7천 계좌 내역 딱 뽑아. 7,400 인수대금이지. 너 뺏어 갖고 400만 원 네가 지금 막 쓴 것 같아 찢어서 7천만 원 네 처남 계좌로 입금했지. 이래도 깔래? 이래도 우리 말 깔래? 이때서야 비로소 이 새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돈이 맞습니다. 돈을 인정을 해요? 돈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또 뭐야? 사실은요 그 돈은요 그 죽은 김 씨가 나한테 갖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그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요. 갖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욕심이 나서 내가 천안 계좌로 살짝 옮겨놓은 거예요. 보관 맡은 건데 그걸 그냥 내가 횡령한 건 사실이에요. 나 그거 처벌 받을게요. 나 미쳐버리.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생각 같아서는 뒤지게 패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거. 진실의 방에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진실의 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버리는 거 진짜. 그러나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사들은 지가 이제 이놈이 하도 요거 나오면 이렇게 변명하고 요거 나오면 이렇게 변명하니까 발견되는 물건마다 바로바로 추궁하는 건 얘한테 도움이 안 돼. 안 먹히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니까 형사들이 중요한 물건을 찾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추궁 안 하고 형사들이 딱 보고하고 있던 게 있어.
즉 말하면 이제 결정적인 증거로 한 방 때리려고. 필살기. 필살기죠,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게 그래? 이거 사실 스모킹 건이에요 여기서. 예. 이게 뭐였냐면요. 연기 나는 거죠. 차 트렁크 구석에요. 네. 그 후미진 구석에서 피 묻은 티셔츠를 하나 형사들이 발견했어요. 아 피요. 예, 피 묻은 티셔츠. 그래서 이거를 감시 의뢰를 경찰이 네. 했어요. 거기 피 묻은 티셔츠는 그 바깥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묻어 있는 피가 김씨라면, 죽은 김씨라면 거의 확정적이죠. 그러면 확정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발견했어도 예. 감시 의뢰를 해서 물론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했고 네. 결국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그것도 쥐고 있었어요. 말 안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7천만 원을 뭐 맡겨놨는데 욕심이 나갖고 내가 전함 계좌로 슬쩍 옮겨놓은 거예요. 나 횡령한 거 사실이니까 그건 처벌 받겠습니다. 뭐 어쩌고 하니까 아이 요 새끼 게임 끝났잖아. 혈흔이 그 새끼 티셔츠에 묻을 일이 없잖아. 네, 그걸로 네, 끝이야. 네.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저 티셔츠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래도 몰라? 네. 이 티셔츠에 네 티셔츠에 그 피해자 그 피 묻었는데도 몰라?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가려고. 근데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또 하네. 예, 이거 형사들이 임기응변 야 제가- 이거 들이대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여버려야지. 할 줄 알았대. 예. 담당 형사 말대로 예, 가면. 예. 근데 또 야 나 이거 진짜 징그러운 놈이더라고. 예. 얘가 아 그건 말이죠. 진짜 순발력 있나 봐 이 새끼. 제가 내연 관계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끼. 근데 이제 뭐 다 드러났으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드러났으니까. 사실 제가 내연 관계인데 공원에 놀러 갔어요 둘이. 공원에 놀러 갔는데요. 아유 김 여사가 유리에 발을 찔렸어요. 그 피가 막 나가지고 내가 그걸 막 닦아주는 과정에서 그 내 옷에 그게 묻었어요. 발 진짜 잘한다.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들이댈 때는 끝난다고 봤대요. 티셔츠 들이댈 때는. 이게 끝나야지 그럼. 죄송합니다.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끝난 건데 예. 경찰은 완벽하게 자백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래. 예, 발 찔려가지고 유리에 비어가지고 닦아주다가 티셔츠에 묻었다고 이렇게 변명하더래. 열어 죽이네 진짜. 예, 저패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아무리 쏴도 지가 불리하면 동문서답하고. 그럼 부인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뭐 그다음에 인정 기소도 아니고. 제일 화딱지가 게 그거였대. 네. 지가 막 주궁에 들어가서 주궁이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막 들어가는 거잖아. 네. 막 그래 대답하면 그러면 이거 막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딱 막혀갖고 헉 하면 부는 거거든. 네. 근데 얘는 분리할 때면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요? 예, 입에 거품 물고 나는 아니라고요 소리 지르다가 팍 기절해 버려. 연기를 하는 거 연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연기하는 거 뻔히 알아도 개새끼 연기 안 해 뭐 욕하거나 뭐 물 뿌리거나 그랬다가는 경찰 아주 부러집니다. 그건 가혹행위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그놈이 죽을 줄이죠. 기다려줘야 돼 의사 부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도 자주 기절하는 범인이 저도 해봤거든요. 그랬어요. 걔는 5분 간격으로 기절을 해갖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기절 낙지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119에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네. 그분들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조사받았어요. 이거 배터리까지 네, 그냥 딱 준비하고 그냥 자 지금부터 기절할 거잖아 너 5분 있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야 녹화. 자, 저 녹화 완벽하게 녹화해라. 양쪽에서 녹화 찍고 다각도에서 찍어라. 녹화도 아래 위로. 그다음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앉아 계시다가 기절하면 바로바로 깨워 주십시오. 그래놓고 질문하면 또 기절하면 여기서 이제 깨워. 또 주사로 선생님 팍팍 깨라는 거 없나요?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예. 얘도 그런 거네 그래. 얘 똑같은 거요. 못됐다. 양 뭐 질문하다가 막히면 나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푹 기절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좀 깨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하고 결국 자백을 못 받았습니다. 부인 기소를 해야 되네. 네. 끝까지 자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얘로부터 자백 일체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잡하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 그다음에 수집된 증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잘하셨네. 근데 너무 기분 나빴대요. 응? 형사들이 이제 이런 기분이 있거든요. 이 정도 자료, 이 정도 정황을 전부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딱 갖다 들이대고 쫙 논 다음에 진술해 이 새끼야 자백 쫙
쫙쫙 받을 때 기분 째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막 아드레날린 쏟거든요.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맞아요. 그렇지. 끝냈다. 내가 이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진술하잖아. 탁탁탁탁 받는 게 이게 손가락도 안 아파 그때 막 두들길 때는. 네. 그런데 이만큼 있는데도 끝까지 안 하면 사람은 미워 죽겠고 막 주먹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고 혈압은 빡빡 올라오고 이게 이제 사람 심리 형사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수집된 정황, 수집된 증거만으로 기소하는 때 기분은 더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능하고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고 구속영장 당연히 발부됐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럼 무슨 혐의로 살인죄로 살인하고 사체 훼손, 사체 유기 네. 이제 넘긴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 새끼가 범행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경찰에서 자료에는 저 소금에다 푹 절인 김장 배추 같은 존재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검찰에서는 사실 경찰에서 진 다 뽑고 다 풀 죽여서 주물러가고 흐물흐물할 때 데려오거든. 깃털 다 뽑아. 거기서 깃털 다 뽑아놓은 거 그거 거기서 하는데. 모가지 비트는 거 쉬운 죽 먹기지. 거기서 이제 결국 그 인정을 했고요.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이제 하니까 법원에서도 경찰이 수집한 네. 이 모든 이제 증거물 정황 증거까지 네, 요거를 네. 다 인정받았어요. 네. 법원에서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겁니다. 오리발 깠어도 경찰은. 그러면 교수님 시신을 왜 이렇게 잔혹하게 예, 이 새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살인, 절도, 사체 유기, 네. 이 사체 훼손도 있죠. 네. 이걸로 이제 이 새끼는 이제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 새끼는 결국은 그 얘기했어요. 돈 때문에 이제 경찰이 돈 때문이라고 추정했잖아요. 네, 그건 뭐. 돈 때문이라는 거 얘기했고요. 요 새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씨가 일가 친척이 없대요. 죽은 양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 일가 친척이 없다는 걸 동거에서 내연관계 있으니까 잘 알잖아. 알지. 그러니까 시신이 이 사람이 없어져도 아. 시신이 발견이 안 되면 행방불명 처리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글쎄 유족이 없으니까 누구 뭐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아 못돼 처먹었네. 이 새끼 나중에 추가로 경찰이 뭐까지 밝혀내냐면 택시 안에 있던 혈흔 있잖아요. 예. 그 혈흔에서도 김시혈흔이라는 걸 나중에 통지받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새끼 징역 20년밖에 안 떨어졌어. 거의 말도 안 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살인, 절도, 사체유기가 아니에요. 이건 강도살인. 강도살인이지 그럼. 근데 징역 20년밖에 안 떨어진 게 이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은 잘 안 돼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유는 있기는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20년으로.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전모 한번 예, 살펴보자고. 예. 이 전모 사건의 예, 전모. 예. 7월 27일 날 은행에서 찾았잖아요. 7,400만 원. 네. 이게 인수대금 레스토랑 인수대금이에요. 네. 7,400만 원 딱 수표 등으로 해서 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어떤 생각이냐면 돈 욕심이 난 거야. 이 여자 죽여버리고 그 돈 가로채자. 내가 먹자. 그래서 김 씨 집에서 그날 아. 식사를 했어요. 식사.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 뭐 내용 관계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나쁜 새끼네 이게 보면 볼수록. 나쁜 놈이에요. 무서운 놈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부엌에서 시신을 토막을 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택시로 각각 비닐봉지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담아서 운반해서 갖다 뿌린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된 춘천도 거지. 갖고 저 발당댐도 갖고 한 거예요. 예. 여러 봉지에 넣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 부위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엌에 거, 한쪽 구석에 있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깜빡 잃은 거예요. 예. 지 입장에서는 경기도 팔당댐 인근 춘천 그쪽에다가 다 뿌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다리 부분을 네. 다리 부분만 부엌에 놔두고 깜빡해버린 집에다 거예요. 놓고. 그 바람에 냄새 맡아서 신고가 된 네, 거고요. 네. 그런 거고요. 경찰은 이제 그렇다면 아까 오른쪽 다리 부엌에서 발견하고 왼쪽 다리하고 골반 일부, 장기 일부 찾았잖아요. 네. 머리라든지 몸통 요거 이제 나머지 경찰이 찾는 게 또 의무잖아요. 네. 또 팔당댐이라든지 이 새끼가 진술하는 그 강줄기를 전체 수색을 했는데 네. 못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망한 김 씨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다리 그다음에 골반의 일부 장기 조금 요걸 찾아가지고 정리가 됐고요. 장례 치르게 됐네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요 새끼 뭐 그 저
김 씨 집에서 요놈이 피운 담배꽁초 같은 것도 전부 저 퇴수했겠죠. 확보했고 예, 예. 차에서 혈흔도 찾고 네, 그래서 네.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예, 빼박이 안 되네요. 정리가 예, 됐어요. 안 근데 아까 되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건 강도살인인데 요 새끼가 어떻게 해서 징역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들어졌나 그랬더니 예. 요게 최초로 살인범한테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사례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님? 그동안은 네. 살인사건 저지르고 나면 그냥 그 새끼 실형 때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맞아요. 예. 판사가 더 예, 이상 뭐 예. 검판사가 신경 안 썼어요. 예. 근데 요번 사건만큼은 당시에 드물게 예. 피해자 유족들한테 너 돈 얼마 물어주라는 저 배상 판결까지 같이 나왔어요. 아, 강제 배상 명령까지 한 예, 거예요. 예, 이게 그 당시로는 드문 일입니다. 야. 직접 그 유가족이 걸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아마 일정 부분의 돈을 이 새끼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게 약간 참작이 돼서 징역 20년이라는 아마 그 형량에서 참작이 예. 좀 된 것 같습니다. 강제 합류가 됐구나.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살인범한테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사례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최초입니다. 그게 아마 정해지다 보니까 징역 20년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요거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이용수 경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사 지휘해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사건 수사를 처음에 딱 발견 당시부터 유추해가는 어떤 이런 과정이 상당히 그 수준 높아요. 그래요. 예. 예, 이거 보시면 그렇죠? 예. 착착착착 하나를 응용하는 발견하면 방법도 그 다음에 뭐를 유추하고 예. 그거 발견한 다음에 그 유추한 거를 또 발견하면 그 다음 거 뭐를 유추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쭉 사건을 따라가 가지고 한 순간도 이게 끊기질 않았어요. 쭉 이어져 가면서 수사를 해서 검거를 근데 했던. 교수님 올해 나오겠네요. 예? 만기 출소. 이 새끼 얼마 안 남았죠. 예. 5년 내에 벌어지면. 그러나 이거 나오면 정말 자기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 안 돼요. 정말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내양왕을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새로 산다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양왕을 떠나서 자기를 믿은 사람인데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이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이게. 진짜. 응? 돌아가신 분 우리가 진짜 명복을 빌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수사를 너무 따닥따닥 잘하셔가지고. 예, 수사가 예. 마치 물 흐르듯이 네, 꼬리에 그렇게 꼬리를 보이네요. 계속 물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아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두 팀 운영한 것도 잘한 거고요. 예. 나중에 매칭돼갖고 매칭 딱 해서 하고. 뭐 걔네 이러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 수사가 이거 아구가 딱딱 물렸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교수님. 수사 참 잘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282회로 네. 서울 마천동 내연녀 토막살인 사건. 네. 이렇게 제목은 그렇습니다. 서울 마천동 내연녀 토막 살인 사건. 강적이네요. 근데 이게. 예,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 사람 20 검찰에 가서는 자백하고 뭐 20년 살고 나왔지만 경찰에서 끝까지 오리발 까고 부인하던 그 태도에서 좀 변화가 있겠죠. 네. 설마 그런 사고 방식으로 앞으로도 출소해서 산다면 사람같이 단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정말 평생 반성하고 네. 사회에 손톱만이라도 기여하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고 80 다 돼서 나오겠지만. 정말 개과천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야 이게. 이 돌아가신 김 씨 저희가 명복을 빌고요. 네. 글쎄요.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